안녕하세요, 일행 친구들. 오늘 또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과서 77페이지에 현대사회 종교와 정치 관련된 표지를 보면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란 바르게 함을 뜻한다. 즉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 질서, 경제 생활, 의사소통 등 서로의 행복을 위해 교통 정리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역사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민중의 뜻에 반하는 경향이 있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이념과 체제를 아무리 허울 좋게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을 영위하는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가르침을 펼쳐 봉사하는 자세가 없다면 결국에는 정치 권력조차 유지하지 못한다는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종교가 정치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먼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보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의 진정한 정치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과 사회 구성을 위해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자, 정치가 뭐냐, 정치. 여러분 교과서 78페이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교과서 밑줄 좀 그으면서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뭐냐? 정의, 안정 등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활동이 정치다. 또 권력을 얻기 위한 국가의 활동을 정치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활동들을 말하고요. 사회 통합 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저는 정치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많은데 자원들이 부족하게 돼서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배분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단위, 사회라는 단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 정치적인 권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올바른 정치는 무엇이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필요를 알아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민들의 권리, 이권이 존중되는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사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치가 해야 될 모습이죠. 또 국가가 국민을 걱정하여 삶의 질이 보양되도록 기여합니다. 그렇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국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현대사회 정치는 국가가 행사하는 힘을 말하고요. 정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정치 권력.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적인 권력은 그 사람이 능력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위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예를 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결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에게 위임을 해서 그들이 국민의 필요를 파악해서 정책들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성을 획득한 정치 권력이 합법적인 정치 권력이 이제 합법적으로 그것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권력의 정당성의 문제에 시민이 불복종 운동이나 납세거부 운동을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때로는 탄핵을 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치에 대한, 여러분 교과서 79페이지에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55년에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이제 체포당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흑인 인권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그 비폭력적인 사회운동을 일으키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래서 바꿔가는 일을 했던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1963년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하게 되죠. 모든 사회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이런 연설을 하는데 이것이 가장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연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볼까요? 자, 민주주의. 그럼 민주주의 뭐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가 억압당해서 안 된다는 사상이죠.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회와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 국민들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로서 또 인간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거나 지배당하는 세력이 아니라 각자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각자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는 인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재산, 신분, 출생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권리라는 거죠. 그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에 의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자, 인간의 정성에 관한 종교의 입장.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온 세상보다 중요한 한 사람의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는 만인불성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데 세속의 모든 차별을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처의 성품이 내재해 있다. 모든 사람이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존중받을 존재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현세의 지위와를 막론하고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고귀한 가치와 전들이 있다는 확신합니다. 유교는 그래서 교육을 되게 강조해서 강조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와 전략을 이렇게 개발해내야 한다. 이런 거죠. 또 도교에서는 인내천사 사상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뜻이죠. 인내천사가. 자,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겠고요. 우리 정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다뤄야 될 부분이 평화, 통일입니다. 통일. 특히 우리나라에서 통일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말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왜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특별히 여러분같이 요즘 학생들 뭐 원래 남과북이 원래부터 갈려져 있고 변수적인 차이도 많고 꼭 굳이 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어떤 의미냐,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민족의 생활 공간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단일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찾는 것이 통일이죠. 한 민족은, 단일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민족 번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이 사실 나눠진 부분에 있어서 세계 정치적인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의 의지에 의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남과 북이 협력했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 또는 훨씬 더 큰 번영을 누릴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통일에 대해서 남과 북이 사실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은요, 민족 공동체 통일입니다. 민족 공동체로 통일을 하자. 통일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스스로 하자. 평화, 평화로운 법을 하자. 민족의 절체에서 하자. 그래서 자주, 평화, 민주. 이건 3대, 우리의 통일 원칙의 3대 원칙입니다. 또 화해 협력단체 단계와 남북 연합 단계를 거쳐서 하자. 서로 교조하고 같이 연합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 한국가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의. 자, 북한의 통일 방안은 북한은 구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한국가 체제를 강조하지만 연방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밑에 두 개의 지역 정부가 있는, 마치 미국이 각 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남과 북주를 주라고 인정하고 각 정부가 있고 또 연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연방공화국을 만들자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각 나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성경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제 역할을 함으로써 몸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 몸의 기능이 다르지만 생명을 유지되듯이 우리와 북한이 다름을 통해서 풍성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자의 좀 다른 모습이 있지만 서로의 왕성한 생명력을 위해서는 같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북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쪽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다 확고히 정착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부의 공정한 분배, 공동선을 향한 가치관,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이것이 남쪽에서 이제 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더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그다음에 공동선에 대한 가치관과 그다음에 복지국가를 이루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준비될 것이고 북한에서는 부산시설 포함한 1인당 독재 체제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권 관련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화 개방을 과감히 시도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 자, 내가 국가 통일은 무엇인지 서술해 봅시다. 우리 민족이 통일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일단은 국가 규모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국제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땅의 크기라든지 인구라든지 경제 규모 이런 것은 그 나라의 위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5천만인가 하고 8천만인가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국제 무역을 할 때도 규모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를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인구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토가 넓어지고 우리 반경이 넓어지면서 또 주변국으로부터 훨씬 더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주변에 강대국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국가를 이루고 통일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동등한 국제사회에서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국가로서 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행동. 자, 2000년 남과 북의 정상이 함께 발표한 6.15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우리 작년에 우리
지금 현 정부가 또 북한과 관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들이 만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물론 결렬된 부분이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남과 북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이뤄가자. 이게 6.15 공동선언입니다. 연합과 연방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모색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연합, 그 다음에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같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연구하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이제 그때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비정규국가 이보목적 관계가 아닌 서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 비정부기구인 사회단체, 또 구호단체 이런 하는 것들이 서로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국가적으로 다 적대적인 관계를 서로 이렇게 교류가 없고 구호단체들이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함께 협력하면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자는 거죠.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비판적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서로 정부 입장, 또 시민단체 입장 그것을 모아서 남북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 이전에는 비정부 기구들이 각자 보면 대북 교류를 추진했지만 6.15 선언 이후 정부와 비정부 기구의 교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또 민간단체, 구호단체들이 하는 것들이 협력적인 방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그 가운데 북한과의 관련해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 관련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 여러 가지 구호품도 전달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또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정보적인, 정치적인 것을 좀 떠나서 할 수 있고요. 교회들이 모아서 북한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보와 관련 없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비정교회들이 북한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87페이지 북한을 지원하는 미국 비정부 기구들에서 여기 보면 사마리탄 퍼스라는 프랭크 그리암 회장이 운영하는 단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랭크 그리암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 목사였던 우리 빌리 그리암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빌리 그리암 목사님은 예전에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성경책을 전달하고 또 기독교를 찾았던 전력도 있는 목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미국에 있는 단체,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북한의 어려운 문제들,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돕고 협력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거죠. 자, 통일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통일이 필요한데 비정부 기구들과 정부 기관이 협력해서 6.15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정치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종교가. 바람직한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정치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정치입니다. 우리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고 종교, 그다음에 경제, 정치, 과학 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각 분야들이죠. 오늘날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의 문화와 종교가 서로 맞물려 있는 유기적인 총체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뭘 하나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종교 역시 정치와 연관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보고 또 정치가
어떤 종교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관심을 갖는 필요가 하죠. 자, 정치와 정치적인 것.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 교수인 샹탈 무페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공존을 조직하는 실천과 제도의 집합이다. 인간의 공존이죠. 함께 살아가는 공존을 조직하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실천적인 것이기도 하고 제도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게 정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 사회에 본래부터 있으며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을 결정하는 하나의 차원이다. 즉 이거예요. 정치, 제도적인 게 정치라면 이 정치라는 것은 제도적인 것인데 이 정치적인 의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는 정치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이제 사회가 되고 공동체가 됐을 경우에 이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또 이걸 이끌어가야 하는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정치는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인 것이 정치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정치가 꼭 우리 인간 사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종교 역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정치도 종교에도 정치적인 성향들을 갖고 있고 또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치와 종교가 어떤 관계냐? 정치를 포함한 삶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절대 뗄 수 없다. 자,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가치, 종교에는 각 종교마다 종교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녹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이 정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와 정치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바른 거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종교가 추구하는 바른 것들이 정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그래서 이제 종교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왜요? 종교는 사람의 삶의 가치와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분야를 영향을 주죠. 근데 종교와 정치는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 구별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따로따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종교는 권력 또는 권위에 관한 것으로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종교가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게 신이 이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했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해준 줄 있죠. 중세시대 때.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정치의 개입보다는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이 언제나 문제였다. 자, 그래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는 대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종교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교는 국가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특별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종교가 갖는 특성들을 가지고 국가나 사회나 시민사회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해야 된다. 그 기능이 뭐냐? 모든 종교는 한 사회 내에서 필연적으로 일종의 공적인 종교, public religion, 공적인 종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회의 공공의 정의, 공공의 인권, 공공의 질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필연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가 정의에서 벗어났을 때 종교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쉬운 말로 하면 종교는 정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바른 것을 제시해 주면서 견제하는 정치를 견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치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이 남용되거나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국민부터 부여받은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쓰는 지도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정부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부에 잘못되고 있는 부분, 바라지 못한 부분 또는 국민들의 인권을 바르게 대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견제하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죠. 왜? 종교는 종교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뛰어넘어서 신이 부여한 더 높은 차원의 가치들 이걸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 국가와 정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서 도덕적, 영적, 현실적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요. 생명, 복지, 평화는 기독교의 신앙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국가가, 또 정치가 잘못해가고 있는 이 생명, 복지, 평화. 그래서 도덕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현실적인 기반들, 이 도덕적,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 그 가치적인 부분,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바른 것이고 무엇을 추구해야지 이게 바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바라보는 종교적인 입장. 여러분 혹시 뭐 정치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투표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투표에서 리더가 뽑히고 그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뽑은 정치가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여러분에게 또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바른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가치,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요? 그럼 이 종교가 그런 가치를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회를 이 정치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책에 보면 91페이지에도 보면 통일과 관련돼서 동독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나왔던 내용들 여러분 책에 잘 정리해서 밑줄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체크하고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